저는 쌍꺼풀 수술을 4번을 받았습니다.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다시 재수술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눈 수술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쌍꺼풀 수술을 4번을 받았습니다. 쌍꺼풀 수술 4번 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떠드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자랑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숨기고 싶은 사실이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실인데. 제가 쉽게 말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용기를 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악플은 no. 어떻게 쌍꺼풀 수술을 4번이나 받게 됐는지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수술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했고 그때 당시에 너도 나도 한 명씩 쌍꺼풀 수술을 해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유행처럼 따라 했었습니다.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 눈은 굉장히 작고 지방도 많고 쌍꺼풀액이나 쌍꺼풀 테이프가 전혀 먹지 않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쌍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앞트임이랑 쌍꺼풀을 하자고 하셨고, 제가 지방이 많은 눈이기도 하지만 피부 자체가 조금 두껍기 때문에 풀릴 위험이 조금 많다고 하셔서 당연히 절개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눈매 교정이 뭔지는 잘 몰랐는데 친구들이 너도 나도 눈매 교정을 받고 왔다고 해서 저도 눈매 교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 눈에는 눈매 교정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하셔서 앞트임이랑 쌍꺼풀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수술을 부분 마취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팠고 굉장히 힘들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앞트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트임을 할 때는 여기 눈 앞머리 부분에 마취 주사를 놓거든요. 그게 진짜 생애에서 느꼈던 고통 중에 베스트 안에 들 정도로 저는 제일 아팠고, 다른 데도 물론 아팠지만 그 앞트임이 진짜 월등히 아팠던 걸로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취가 되고 나서는 딱히 아픈 건 없었고, 그렇게 저의 첫 수술이 끝나고 저는 이제 예뻐질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붓기가 굉장히 오래 갔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을 하기 전보다 외모 컴플렉스가 더 심하게 생겨버렸고,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게 내 쌍꺼풀을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1년이 지나니까 붓기가 조금씩은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붓기가 빠지던 와중에 왼쪽 쌍꺼풀이 실종이 돼버렸어요. 정말 왼쪽 쌍꺼풀이 거짓말처럼 아예 무쌍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수술했던 병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막 가가지고 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쌍꺼풀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보시고 그러네, 없어졌네. 그래, 다시 해줄게, 날 잡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그때 그 시기가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1년하고 한 이틀인가 3일 정도가 지난 뒤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1년 안에 안 왔다고 재수술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라고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갔었는데 다행히 아무 말도 없이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왼쪽 눈만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 재수술을 할 때는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으니까 수면으로 해주겠다고 하셔서 첫 수술에 비해서는 힘들지 않게 수술을 끝냈고 왼쪽 눈이 다시 쌍꺼풀이 생겼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한 5년 전부터 왼쪽 눈이 다시 작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아니, 솔직히 2번이나 했는데 3번까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 힘든 거를 하기 싫어서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애써 외면해 왔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내 얼굴인데 사진 찍을 때마다, 화장할 때마다, 씻을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점점 작아지고 있는 눈을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진짜 골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짝눈인 것도 고민이었지만
제가 눈을 뜰 때 굉장히 눈을 힘을 줘서 떴었거든요. 특히나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떠지는 게 아니라 눈을 뜰 때 이마를 이렇게 힘을 들어 올려야만 눈이 떠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 뜨는 게 힘들고 특히나 저녁 되면은 제가 하루 종일 눈을 이렇게 막 힘들게 뜨다 보니까 눈이 너무 피곤하고 밤만 되면 여기가 너무 막 편두통 오듯이 막 아프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재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몇 년 동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재수술을 진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그러다가 딱 제가 작년에 증명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진짜 너무 충격을 먹었잖아요. 왼쪽 눈이 그냥 쌍꺼풀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쌍꺼풀이 없고 그리고 오른쪽 눈이랑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충격을 먹고 엄마한테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거 봐봐, 나 왼쪽 눈 너무 작지 않아? 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도 보시고 그러네, 진짜 너무 심하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엄마랑 상담을 받으러 성형외과에 갔습니다. 저는 2번도 아니고 무려 3번째 재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정보를 막 알아봐서 재수술 전문 병원이자 눈 전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그것은 저의 쌍꺼풀이 풀린 게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쌍꺼풀이 보이지가 않는데 풀린 건 아니라고 하셔서 있긴 있지만 굉장히 희미하게 있었고 이게 풀린 게 아니면 뭐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환자분이 쌍꺼풀이 풀린 건 맞지만 풀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묻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묻혔다는 게 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처지면서 눈꺼풀이 같이 내려와서 실제로는 쌍꺼풀이 있긴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눈꺼풀 안에 쌍꺼풀이 묻혀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재수술보다는 이마 거상술을 많이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마 거상술이 뭔지 그때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술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마 거상술은 이제 처져 있는 피부를 들어 올려서 묻혀 있는 쌍꺼풀이 더 잘 보이게 하고 제가 눈과 눈썹 사이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보통 여기가 거리가 좁으면 인상이 되게 세 보이고 사나워 보인대요. 근데 이제 이 이마 거상술로 인해서 이 처진 피부를 들어 올리게 되면 눈썹과 눈 사이가 멀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인상도 조금 더 유해지고 부드러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혹하긴 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수술이고 그때 처음 듣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20대고 그런 수술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수술 아니면은 짝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쌍꺼풀이 묻히기도 했지만 풀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풀려있는 왼쪽 눈은 다시 라인을 만들고 오른쪽 눈은 라인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듬는 정도로 그렇게 양쪽을 다 재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제가 눈을 뜰 때 이마로 눈을 뜬다고 하시더라고요. 눈을 뜰 때 제가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 왜 이렇게 용을 써가면서 눈을 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제가 눈 뜰 때 이렇게 떠야만이 여기가 이렇게 제대로 떠지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늘 이마에 이렇게 주름살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름이 생기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눈 뜰 때 이마로 막 이렇게 용을 써가면서 뜨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원장님께서도 제가 이마에 힘을 주고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눈매 교정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마 거상술까지 같이 받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금 당장 원치 않는다면 일단은 쌍꺼풀과 눈매 교정술만 하면 된다고 하셨고 하지만 이마 거상술은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수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이라면 최대한 나중에 받고 싶고 일단은 쌍꺼풀과 눈매 교정술만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3번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부분 마취를 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해주셨고 재수술이었기 때문에 또 절개법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수술은 기존에 있던 라인을 없애고 새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수술 후에 실밥 제거까지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수술 후에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그토록 싫었던 짝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 눈을 뜰 때 이마에 힘을 주지 않아도 눈이 너무 가볍게 떠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대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재수술을 한 지 한 6개월이 지났나? 또 왼쪽 눈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진짜 에이 설마 아니겠지, 진짜 설마 3번이나 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화장할 때, 사진 찍을 때, 거울 볼 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벌써 3번이나 했는데 또 받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진짜 여기서부터는 내 욕심이다, 그냥 참자 했는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보는 게 제 얼굴이고 제 눈이다 보니까 진짜 또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진짜 너무 맨날 볼 때마다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그냥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고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가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 왼쪽 눈이 조금 작아진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인이 풀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라인은 굉장히 뚜렷하게 있었는데 그냥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눈이 작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쌍꺼풀이 풀리진 않고 단단하게 있지만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조금 처져 있다 보니까 이제 왼쪽 눈이 전에처럼 쌍꺼풀이 묻혀가지고 조금 작아 보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쌍꺼풀은 굉장히 명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자꾸 여기가 이렇게 처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니까 다시 쌍꺼풀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원장님께서 이마 거상술을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셨고 아마 환자분은 계속해서 이 문제로 고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아직 어리고 또 수술비도 너무 비싸고 주변에 한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아무리 그래도 이마 거상술은 진짜 너무 받기 싫은데 혹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게 어쨌든 이 왼쪽 눈이 오른쪽 눈만큼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쌍꺼풀 라인이 당연히 조금 더 커져야 되고 쌍꺼풀 라인이 더 크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이 서로 쌍꺼풀의 두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쌍꺼풀 두께가 일정하게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만약에 이쪽 눈만 더 커지길 원한다면 이쪽의 쌍꺼풀은 이만하고 오른쪽은 쌍꺼풀이 이만해서 서로 쌍꺼풀의 두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눈을 떴을 때는 눈의 크기는 서로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그거를 감안을 하실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쌍꺼풀을 키우게 되면 여기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더 좁아지게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좁은 상태인데 여기서 더 라인을 크게 만들면 눈과 눈썹 사이가 더 좁아지고 그리고 왼쪽만 하시다 보니까 이쪽과 이쪽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실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눈을 떴을 때 양쪽 눈 크기가 비슷해질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4번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4번째 수술은 당연히 왼쪽만 받게 되었고 3번째 수술은 절개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4번째 수술은 자연유착법으로 간단하게 해준다고 하셨고 수술 시간이 짧아서 제가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수술은 끝났는데 이제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눈을 떠서 이제 쌍꺼풀 라인을 확인을 못할까봐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4번째 수술은 부분 마취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 수술 때도 부분 마취를 했다고 했고 너무 아팠다고 했었잖아요. 역시나 4번째 수술도 진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아픔이었기 때문에 진짜 안 그래도 수술 4번째 받아서 서러워 죽겠는데 마취까지 아프고 남들은 진짜 한 번만에 잘만 되던데 왜 나만 4번이나 해서 이 난리를 치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진짜 수술 받다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진짜 수술 받는 내내 울었어요. 진짜 귓구멍으로 눈물 계속 들어가고 간호사들 막 계속 닦아주고. 어쨌든 그렇게 4번째 수술이 끝났습니다. 4번째 수술은 자연유착법이기 때문에 3번째 수술보다 수술 시간도 짧고 그만큼 붓기도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째 수술 때는 붓기가 굉장히 빨리 빠진 편이었기 때문에 4번째 수술은 그럼 그거보다 더 빨리 빠지겠네 라고 방심을 하고 관리를 1도 안 했어요. 진짜 1도 찜질도 안 해줬는데 그랬더니 붓기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찜질하고 관리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3개월 차가 되었고 지금은 아직까지 티는 조금 나지만 화장으로 커버가 가능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라인과 눈 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만족을 하고 있지만 한 1년 정도까지는 안심을 할 수가 없고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다시 하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번째 재수술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싫어서 4번째 수술을 망설이게 됐는데 사실 3번이나 4번이나 이왕 할 거면은 제대로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막상 하고 나니까 3번이나 4번이나 뭐 그냥 그게 그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재수술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 파란만장한 경험담이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통 재수술을 하는 이유는 원래 라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풀렸거나 그래서 다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민이 많이 될 거고 많이 망설여지고 엄청나게 고민이 될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붓기가 굉장히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고 나서 붓기 때문에 혹시 뭐 일할 때 지장이 간다거나 또 여행도 가야 되는데 붓기가 너무 오래 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붓기 레이저, 붓기 주사, 붓기 차, 붓기 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병원에서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붓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너무 큰 걱정은 마시고 정말 내가 내 눈이 마음에 안 들고 재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전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작년에 그 3번째 수술을 받기 전에는 그 아이라인 반영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술할 때 눈매 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점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점막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원래 있던 그 아이라인이 되게 동동 떠 보이는 현상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회복이 되고 한 2달에서 3달 정도 있다가 다시 반영구 아이라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점막을 아예 채워버렸었는데 근데 제가 왼쪽 눈을 다시 수술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조금 더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또 새로운 점막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눈은 화장을 지우면 라인이 조금 동동 떠 보이는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라인 문신을 지워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비용과 아픔과 또 그런 고생을 하기 싫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냥 살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쌍꺼풀 수술도 하고 싶고 반영구 아이라인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쌍꺼풀 수술을 하시고 아이라인 문신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아이라인 라인도 문제지만
그 문신 시술을 받을 때 그 시술하시는 분이 여기 눈두덩이를 이렇게 눌리면서 점막을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눌려야 점막이 잘 보이고 시술이 잘 되나 봐요. 그래서 눈두덩이를 꾹 누르시는데 저처럼 눈매 교정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매듭이 있을 거잖아요. 실밥이 이렇게 매듭 지어져 있을 건데 여기를 꾹 누르게 되니까 진짜 실밥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아팠어요. 여기 점막이 아픈 게 아니라 여기를 누르시니까 이 실밥이 되게 땡땡해지면서 거기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보기 싫어서 겨우겨우 참아서 2-3달 정도 만에 받았는데 그래도 너무 아팠어요. 제가 병원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한 2-3주 있다가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2-3주가 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시고 그래도 나는 아이라인이 너무 하고 싶다 하시면은 꼭 쌍수한 뒤에 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받으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쌍꺼풀 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은 피어싱이나 귀 뚫는 거 아니면 속눈썹 연장, 젤 네일 이런 거 안 하기. 속눈썹은 당연히 수술 받기 전에는 제거를 꼭 하셔야 되고 젤 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손발톱에 네일은 싹 다 지우고 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수술 받기 얼마 전에 네일을 하시면은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젤 네일은 그냥 수술 받고 하시면 되고 피어싱이나 귀 뚫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귀를 뚫고 나면은 한 달 정도는 뚫을 때 꼈던 귀걸이를 쭉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술을 할 때는 귀금속도 전부 다 빼고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귀금속을 빼고 나서 내가 수술을 끝나고 나서 나 귀걸이 껴야 돼 바로 이렇게 못 끼잖아요. 다 이렇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막 내가 나 피어싱 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걸 까먹고 아니면은 힘들어서 나중으로 미루다가 귀가 다시 막히고 그럼 또 다시 뚫고 이런 이중의 고통을 느끼시고 수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쌍꺼풀 수술에 대한 아주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지인들 중에서도 몇 명만 알고 있는 이야기고 어디 가서 내보냈다고 말하기 진짜 부끄러운데 이제 곧 겨울이고 이제 겨울 방학 되면은 쌍꺼풀 수술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중에 저처럼 재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제 영상 보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